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에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약간 그동안 하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번 주에 통계적 모델링은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하셔도 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기 있는 모델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 다룬다고 얘기를 미리 드렸지만 랜덤 포레스트, 뭐 랜덤 포레스트래. 딕시전 트리, DT라고도 하고 카트라고도 하죠. 딕시전 트리, SVM, 서포트 벡터 머신. 그런 다음에 이제 6주차에 배울 조금 어려운 모델들.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 모델이죠. 정확히 말을 하면 랜덤 포레스트, 뭐 아다 부스트, XG 부스트. 여기 이것들 이 모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 비선형 모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비선형 모델이면서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통계 학자가 만든 모델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통계학자가 아니면 뭐 수학자가 만든 어 모델들이었으면요. 그러니까 제작을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모델들이었으면 SBM 제가 알기로 1990년대의 논문으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통계학자들이 좀 약간 놀랐던 것들은 이 모델이 그 기존 모델보다 훨씬 좋으면서도 어, 컴퓨터학자가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도가 이제 만든 모델이에요. 컴퓨터 학과를 비하하는 뭐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은 기존 약간 트레디션은 약간 그런 모델들은 통계학자가 만들고 어떤 그 모델을 만들 때는 이러이러한 통계적 모델링 설명 뭐 그런 거 다 있으면서 있는 건데 그냥 이제는 알고리즘적으로 딕스전 트리랑 SVM은 완전히 알고리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분포에 대한 접근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퍼포먼스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라죠. 근데 이게 또 수학적이거나 아니면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 그건 또 아니에요. 딕스전 트리는 그래가지고 이게 정보율이 훨씬 더 가까워요. 디시전 트리는 이제 엔트로피 부분이 훨씬 더 엔트로피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책 읽어보셨으니까 알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엔트로피가 엄청 강하겠지만 이거 통계적 모델로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엔트로피를 그렇게 잘 설명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디시전 트리 정도는 여러분이 훨씬 더 그러니까 그냥 책 읽으면서 훨씬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은 SVM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또 공부를 꼭 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랜덤 포레스트 필요하고 그리고 딕스전 트리도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 안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시지 마시고 딕스전 트리도 따로 책을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랜덤 포레스트, 아다부스트, 엑스지 부스트 등등 앙상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걸 발표를 맡길까?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제가 더 여러분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6주차 넘어서부터는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컴퓨터 비전 쪽입니다. 지금도 컴퓨터 비전 연구실에 있고 머신러닝 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여러분한테 발표를 과제로 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재님께서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많이 바쁘고 과제도 많이 과제로 많이 바쁘실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식이 엄청 많아요. 가장 많은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 수식을 보자마자 또 이게 수식에 나타내는 하려고 하는 말들을 이제 다 이해하라.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지도 않아요. 저도 못해요, 그 정도는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 수식을 왜 설명을 드리냐? 뭐 여러분이 한번 그냥 보고
약간 이해만 해라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머신러닝을 한 번만 공부해서 다 이해할 거라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제 머신러닝 이번에 여러분 설명 드리려고 반복하는 것도 거의 이제 네 번째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야 조금 그 전에 이해 안 됐던 것도 이번에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여기서 이런 부분이었구나라고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전에는 뭐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면 선형적 모델이고 그 선형적인 모델은 왜 그전 모델보다 더 중요도가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정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을 다시 공부를 할 때 한번 찾아보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수시 자체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는 마시고 그냥 지금 여러분이 어려우신 거는 수식을 봤을 때 어려우신 거는 이게 이 수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또 일단은 내용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OLS 에스티메이터를 저희가 왜 했어요? OLS 에스티메이터가 왜 중요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오늘 늦었으니까 잔차 제곱합의 형태를 이제 최소화하는 게 OLS 에스티메이터인데, 이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리 통계학에서는 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를 엄청나게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듯이 저희가 추정한 비의 OLS 에스티메이터에다가 평균을 기대값을 구하면 실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보수가 나온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바이어스가 0이다, 편향이 없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모델을 구하고자, 어떤 추정값을 구하고자, 어떤 통계량을 구하고자라고 했었을 때 수리 통계학 관점에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통계량 중에서 우리는 우선 언바이어스드, 그러니까 편향이 없는 비편향 모델들만 골라내고 거기에서 그 분산,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것을 우리 최적의 추정량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OLS 에스티메이터, UMVE, 그리고 UMVE가 ML이랑도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었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expected prediction error라고 있는데, expected prediction error는 이제 저희가 직접 구하고자 하는 추정 값으로부터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하는 값으로부터 추정량을 빼서 그 잔차를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 모델로는 절대 줄일 수 없는 에러랑 그다음에 줄일 수 있는 모델로서부터 나오는 모델 에러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에러는 새로운 y에 대한 이 모델 에러는 그 바이어스 제곱이랑 베리언스로 또 나뉠 수가 있다. 그래 이걸 통계학에서는 우리 MSE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이제 모델 에러를 최소화할 때 아까 말했듯이 수리 통계학에서 바이어스를 0으로 잡고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걸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라수와 리츠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가 아니다. 그게 최적의 통계량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 라수랑 리치가 뭐라고 하냐,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스토랑 리치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부가적인 요소고요. 라스토랑 리치는 비편향을 희생해서 바이어스를 조금 가지는 대신에 베리언스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MSE 아니면 모델 에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가 이제 리스지와 라수의 궁극적인 역할이에요. 원초적인 역할이에요. 그걸로 시작을 한 거였어요. 원래는. 자, 이거를 저희 어떻게 하려 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이 부분들 패널 왜 안 되냐? 이 두 부분, 이 페널티를 줌으로써 그런 거를 방지를 하려고 했었죠. 자, 이 페널티 항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시럼을 보면서 이해를 했었죠. 글씨가 너무 작죠? 잠시만요. 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시럼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라수와 리츠는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시럼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시럼은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값을 그러니까 이제 fx라는 값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 x에 대해서는 부등식이나 등식의 형태로 제약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x가 0보다 커야 된다든지 아니면 x가 2x 빼기 5가 0보다 작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제약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OLS 에스티메이터에서 라수와 리치는 각각 이제 이 P, 라수에서는 1, 리치에서는 2, 어떤 그 놈에 대해서 놈에서 C를 빼면 0보다 작다라는 어떠한 제약 조건을 주었을 때 이런 형태와 같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저희가 그 모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놈을 구한 거가 어떤 C보다 작게 한다는 어떠한 제약 조건을 저희가 준 거예요. 그 라수 리츠는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 시럼으로 하면 한식을 최소화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 시럼이었어요.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좀 약간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이나 듀얼 프로블럼이 모든 람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책을 찾아보면 어떤 책에서는 이제 슬레이더즈 컨디션, 어떤 책에서는 KKT 컨디션, 어떤 책에서는 엄청나게 더 자세한 그 이론들이 있어요. 이 람다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근데 통계학 저희가 지금 머신러닝 관점에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 시럼을 공부하신다면요. 이 C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저희한테는요. 이 C는 그냥 저희가 아무렇게나 주면 아무렇게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생각하는 대로 주어주는 값이란 말이에요. 이 C는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는 비용은 고정이에요. 연구자가 비용을 더 주자 안 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는요. 그런데 통계학에서는 이 C는 모르는 값이에요. 이 C도 이 최적화된 C를 저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여기에서 원래는 아까 이 식을 보면 이 식이랑 다른 점이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마이너스 람다 C 이거를 저희가 전개를 하면요. 이 마이너스 람다 C는 이 이 식을 전체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줘서 라수와 리치로 바꿔줘요. 근데 이거는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시럼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라그랑지 승수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것을 진짜로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어쨌든 듀얼리티가 성립을 할 때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 듀얼리티가 언제 성립을 하냐? 듀얼리티는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이랑 듀얼 프로블럼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상호 교체 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건 좀 이따 보겠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C를 없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커스를 두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람다가 정확하게 구해지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자, 이거 그립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미니마이즈 커스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 지금 원이 페널티거든요. 이 원이 사실 이거예요. C 베타 PP가 C보다 작다는 게 아까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 실험에서 여기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베타 PP 이건 1이죠. 여기는 1. 이 C보다 작고 여기서는 2제곱이 지금 C보다 작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여기에서 최적화돼야 되는 베타 1, 베타 2가 원래 있다면 지금 저희는 지금 베타 파라미터를 어느 정도 안으로 잠기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만 모수 추정값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약을 조건을 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베타 1, 베타 2를 당긴다. 그러면서 0으로 조금 더 가까이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면 지금 커스트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커스트가 최소화되는데 커스트를 더 늘리는 거 아니냐, 더 안 좋은 모델인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했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커스트는 그 언바이어스드 커스트라는 거고요. 저희는 바이어스를 좀 더 줄임으로써 베리언스를 줄여가지고 MS 전체적인 그 모델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똑같이 여기 지금 이게 리치죠. 라쏘를 이쪽에서 보시면 라쏘에서도 이거를 베타 1이랑 베타 2가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당기는 거죠. 0쪽으로. 근데 지금 라쏘와 리치는 0에다 가까이 한다면 저희는 여기에 성립을 하면서 베타 1이 베타 2, 베타 1. 베타 1이 0으로 당겨져요. 0 안에 있게 만들어줘요. 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일반화하면서 이제 규제화된 추정량은 바이어스가 있지만 스몰러 베리언스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파이썬 함수를 좀 약간 보면요, 이 C에서 람다가 아니에요. 얘네 둘은 다른 거예요. 이 C는 저희가 봤었을 때 라그랑지 방법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이 C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C와 람다가 여기에서도 봤듯이 여기 곱해져서 가잖아요. 지금 약간 레그가 있어가지고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람다랑 C가 곱해져서 없어지는 형태잖아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곱해져서 없어진다. 어쨌든 곱해서 어떤 상수가 나올 거다 했으니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정확하게 반비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듯이 둘이 곱해서 1이 나오는 거는 아니긴 해요. 1이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반비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아니고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C를 작게 가지면 작게 가질수록 어디가 작아지는 거냐면 저희가 아까 봤던 이 원에서 이 원 크기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C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C는 이 동그라미나 이 마른 모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면서 규제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OLS에 엄청 가까워지는 거고, C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규제가 더 세지는 거죠. 자, 지금 이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 얘기했고, 이것도 저번 시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하드 스레시홀드가 가장 좋죠. 저희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0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규제 약간 0에 엄청 가까우면서 쓸데없이 약간 좀 붙여 있는 것들은 0으로 바꿔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온다라는 게 이제 헐트 스레시홀드 관점이었고요. 리치 리그레션이나 라쏘는 이제 헐트 스레시홀드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다시피 미분도 어렵고 뭐예요? 그 이제 우선 이제 헐트 스레시홀드를 하면 이제 뭐가 가장 좋냐면 베리어스도 줄여주면서도 바이어스도 0으로 바꿀 바이어스가 없어요. 없고 베리언스도 줄여줄 수 있어요. 완전 최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있기는 해요. 이게 있기는 한데 그게 R에서 레그 서브셋이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파이썬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R은 레그 서브셋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걸 사용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AIC, BIC,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드, CP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백월드 패스, 포워드 패스, 그 스텝와이즈 셀렉션, 패스래. 포워드 셀렉션, 백월드 셀렉션, 스텝와이즈 셀렉션 등등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최적의 모델을 선택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계산 속도가 느리고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기준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어떤 셀렉션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어떤 뭐 BIC를 사용할지 AIC를 사용할지 그건 다 연구자 마음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무엇보다 계산 속도가 느려요. 근데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랑 라쏘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비슷한 효과를 내주면서도 계산 속도가 한 번에 된다. 이게 그렇게 스텝와이즈 셀렉션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라는 게 저희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일라스틱넷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냥 둘 다 사용하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그 따로 자료를 이따가 저녁에 밤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하기 전에 전체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벌써 8시네요. 큰일 났다. 오늘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데 제가 늦은 만큼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9시에 일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 없이 나가셔도 되게 돼요. 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스라면 이제 저번 주에 배운 것은 이제 그 저번 주에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어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 있으면 최적화 문제가 있으면요. 이거를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이 fx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제약 조건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0보다 작은 게 있고 그 다음에 HJ는요. K개의 제약 조건 그러니까 총 M 더하기 K의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해가지고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부등호, 얘네들은 등호 제약 조건이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어떠한 또 잘렸네. 그 듀얼 프로블럼이 있으면요. 죄송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원초적인 문제를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이것을 듀얼 프로블럼으로 한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대신 여기에서 조건은 얘네 둘을요. 이 알파 i랑 감마 j를 람다 잠시만요. 감마 맞죠? 감마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대답이 없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윤병님.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지만 뭐 여러분이
풀어쓰자면 뭐가 나오겠어요? F 플러스 알파 1 G1X 플러스 알파 2 G2X 알파 3 G3X 쭉쭉쭉 가가지고 알파 몇 개까지 있었다고 했어요? M개까지 있다고 했죠? GMX 그 다음에 감마 1 H1X 감마 2 H2X 쭉쭉쭉쭉 감마 R처럼 쓰네 감마를 K HKX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거를 미니마이즈 X에 대해서 미니마이즈를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대신에 여기에 조건이 뭐냐면요. 알파랑 감마는요. 무조건 0보다 더 커야 돼요. 모든 I나 J에 대해서요. 자, 그건 왜 하는지는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스럼을 경제학에서 배우시던가 블록 쾌적화에 대해서 배우시던가 아니면 제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이 책으로 공부를 이 책이 아니구나.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그 매스매틱스 포 머신러닝 책으로 공부를 하시든가 뭐 책은 많아요. 라그랑지 승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중요한 시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거를 이제 얘네 둘이 아까 봤던 그냥 fx를 그냥 제약 조건을 두고 문제를 푸는 거랑 이 듀얼 프로그램이랑 을 푸는 거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 조건이 KKT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갔죠? 근데 지금 오늘은 조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이 가정이 있는데 다 만족시키고 넘어갔다라고 그냥 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요. 근데 오늘 하는 데에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쭉 한번 그냥 쭉 보고 갈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냐면요. 지금 방금 듀얼 프로브럼으로 바꿨을 때요. 이 듀얼 프로브럼이 미분을 해서 0으로 가냐. 이걸 스테이셔너리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미분을 0으로 맞추려고 만든 거니까요. 미니마이즈를 하려면 미분을 해서 0으로 막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고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건 좀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저희가 이미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프라이머리 피지빌리티라는 건데 이게 그 조건이 맞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공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 알파 i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4번은도 좀 스킵을 할게요. 근데 이게 알파 i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게 저번 시간에 여기에서 얘기를 이미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 조건에는 왜 감마는 없나요? 이렇게 묻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저희가 해석학을 들고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싫잖아요. 그죠? 해석학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해석학 진짜 싫어요. 저 해석학 F 맞았어요. 여러분. 교수님한테 F 달라고 해서 맞았어요. 제가 진짜로 안 들은 건 아니고 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F 달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저 그렇게 아무튼 이제 두 번째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얘네 둘은 그냥 아까 여기서 정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요. 이제 컴플리멘터리 싹네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확하게 듀얼 프로그램이랑 프라이머리 프로그램이 딱 그 동시에 미니마이즈가 되는 딱 그 부분은요. 그 부분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게 사실 여기가 0이 돼 버려요. 이게 이거일 때 최소화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컴플리멘터리 셀렉팅스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미니마이즈 하는 부분이잖아요. 미니마이즈인데 여기가 0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이. 얘는 0이랑 맞는 거고요. 그죠? HX 부분은 등호니까요. 근데 이게 최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에 이게 0이랑 똑같아지면 0이랑 똑같아지고 얘도 최소면 다 최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만 그럴 거 아닐걸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뭐 연립부등식 할 때 뭐 이런 식 구해주면요. 여기에서 뭐 여기 부분이 최소가 되는 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 이거 여기랑 여기랑 그러니까 뭐야 이런 식이 이런 부등식이 있고 연립부등식에서 여기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최소값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값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에 교차점 해가지고 그냥 더하는 거 그거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어를 그냥 영어로 부등식을 그냥 등식으로 생각해서 푸는 방법 그거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개념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번 시간에 똑같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저희 최종적인 개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 시럼, 그 라그랑지 승수법을 첫 번째 저희 블럭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빌딩 블럭. 두 번째 블럭은 하이퍼플레인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책을 읽고 오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제가 깜빡하고 좀 늦게 공지하긴 했는데 SVM 부분을 먼저 읽으셨으면요. SVM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LDA랑 QDA랑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 뭐예요? 확률을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클래스에다가 이 클래스가 0이고 1일 거에 대한 확률을 부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SVM은요. SVM은 그 경계선을 그려주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그려주는 문제인데 하이퍼플레이는 뭐냐? 초평면이라고 이제 하죠. 한국말로는. 근데 이제 이게 정의를 그대로 그냥 정의 그대로 갖다 쓰면요. 뭐냐면요. P차원 스페이스에서 에서의 P-1 차원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그려주는 저희가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3차원에서 평면, 2차원에서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차원에서 그러니까 2차원에서 이제 플레인이 있으면요. 2차원에서 하이퍼플레인은 1차원인 직선이겠죠. 그다음에 3차원에서 이제 공간에서 하이퍼플레인은 2차원이라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평면이라는 소리예요. 뭔 소리냐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 제가 이거 왜 갖고 오는 거냐면요. 이따 경계선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림을 보면 대체로 이제 경계선이라고 하면 이런 2차원에서 이렇게 직선을 딱 그려줘서 구분선을 딱 그려주는 건데 항상 데이터는 2차원보다 더 큰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3차원일 때는 그래서 이제 평면을 그려주는 건데 4차원일 때는 4차원일 때의 경계선은 3차원 하이퍼플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0차원의 공간이면 10차원의 공간에서 어떤 구분선의 개념은 9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해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촉평면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이따가 사용을 할 구분선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핸즈온 ML은요. 핸즈온 ML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스케일을 꼭 해줘야 된다. SVM은 스케일을 꼭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SVM은 스케일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SVM은요. 스케일에 대해서 민감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리그레션도 비슷해요. 그냥 선형 모델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요. 그 잔차를 구하는데 잔차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 스케일이 크고 어떤 부분은 스케일이 작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그 핸즈온 ML에서 얘기를 하듯이
스케일을 무조건 해주고 시작을 해라. 그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요. 이 스케일은요. 이 각각의 변수들이 이 모델에 주는 영향이 똑같다면 그게 맞거든요. 스케일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스케일이 커요. 근데 스케일이 커야만 그 모델이 중요한 게 딱 보여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스케일 안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런 스케일은요. 여러분이 머신러닝 실험을 하면요. 스케일을 한 데이터랑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데이터를 그냥 둘 다 사용을 하세요. 이것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한번 돌려보고 이것도 사용해서 똑같은 모델을 돌려본 다음에 그 나온 결과가 뭐가 더 좋냐고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스케일링이 더 좋다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가장 단점이 뭐냐면요. 해석이 어려워져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는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는 이 모델을 저희가 누차 말을 하지만 모델을 해석하는 게 좀 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피처 엔지니어링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뭐 그 모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피처 엔지니어 제가 설명을 못 하니까 이 시간에는 이 모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스케일링을 해줌으로써 이 모델을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아까 구분선이라는 것은 두 영역을 구분하는 건데 3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구분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저번에 그 2단원에서 약간 설명을 했었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2단원에서는요. 그 모델을 X랑 뭐 맞다 아니다를 구분을 했었을 때 로지스틱에서는요. Y를 뭐로 뒀냐면 0이랑 1로 뒀어요. 그죠? 근데 소프트 벡터 모션은 -1이랑 1로 둬요. 이게 로스 펑션 때문에 그런 건데 우선은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세요. 지금 리니어 서포트 벡터 모션은 뭐였어요? 이것을 구분을 하는 선이 아니라 밴드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구분을 하는 밴드가 제일 넓은 밴드를 찾자가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약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두 데이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직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그 두께가 있는 밴드로 구분하려고 하는 건데 이 구분을 하는 밴드가 제일 큰 밴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진짜 경계선이다라고 이제 하고 그 이제 거기 그 경계선 밴드 너비를 제일 크게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한 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었어요.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 밴드가 길이가 EM이라고 둬요. 가운데가 어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직선이고요. 그 직선에다가 M보다 더 큰 것을 M 여기 이 세모들은 이거 직선보다 더 큰 직선보다 그냥 큰 게 아니라 M보다 더 커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파란색은 여기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려고 했던 이 초록색 직선보다 -M만큼 더 작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 M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제 직선을 이 fx를 여기다 뒀을 때 fx를 fx가 m보다 더 크다. 그러면 yi가 1인 거고요. 1로 두는 거고요. 더 작다 하면 -1로 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드 마진으로 사용했을 때 저희 지금은 하드 마진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밴드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밴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경계선이에요. 거의 뭐 약간 뭐랄까 어,
한국 분단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한국 분단선처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드바지는요. 아무것도 없이 딱 구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서포트 벡터라는 말은요, 이것들이에요. 딱 경계에 딱 있는 거. 그러니까 딱 M인 애들. 얘네들이 딱 M인 애들이 서포트 벡터라고 해요. 왜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얘네들이 중요해요. 얘네들은 딱 경계선에 있는 부분인 애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 하고 이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밴드 크기를 너비를 최대화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선을 이제 중심선을 이걸로 잡으면, 여기에서 이제 밴드에서 윗선 부분은, 윗 경계선 부분은 이 fx가 m일 거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m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이제 차이를 구하면 베타 t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2m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너비는 2m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m을 최대화하고 싶어요. max m. 자, 그런데 이것을 조건이 있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m 부분에 대해 이 m은요, m을 최대화하는 거나 m을 최대화하는 거나는 같으니까요. 여기 여기 그 밴드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이것을 저희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을 yi는 1이라고 하잖아. 1이라고 하기로 했고 yi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둘이 곱하면 m이 되고 여기 둘이 곱하면 m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두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m보다 더 크면요, m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m보다 더 작으면요, 얘네들은 m보다 더 크겠죠. 둘이 곱했을 때요. 그러니까 m일 때, 양수일 때는 1을 곱하니까 그냥 m이 되고, 마이너스 m이어도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m보다 더 큰 수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yi를 0이랑 1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랑 1로 둡니다. 로스 펑션을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제약 조건이 걸려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만족시키는 그거는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식은 너무 많으니까 제약 조건 하나 둬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 베타에 대해서 놈을 해주면요, 1이 나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m을 맥스 시킨다고 하면 그냥 베타를 엄청나게 작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따가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아무튼 우선 베타를 1로 지금 가정을 했다고 둡시다. 베타를 1로 가정을 했다고 하면요, 지금 이 식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똑같이 1로 똑같이 나누어도 이 식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없애줄 수 있죠. 이 식을 없애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 부분을 저희는 뭐라고 하냐, 여기 부분을 표준화된 밴드 넓이 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em 베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좀 설명을 할게요. 근데 말이죠, 이것을 저희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이런 문제로 바꾸면요, m을 고정시키고, 반대로 m을 고정시키고 베타를 1로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베타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 소리냐? 제 m을 최대화하는 문제인데요. 얘를 최대화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접근 방법은 베타 분모를 고정시키고 분자를 최대화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분모를 최소화시키고 분자는 고정시키는 방법도 이 표준화된 밴드 넓이를 크게 하는 방법이겠죠. 이거를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것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방법은 베타를 고정시키고 m을 최대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m을 고정시키고 베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바꿀 수가 있죠. 이 문제를. 그죠? 이렇게 따라오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면요.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베타를 작게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m은 뭐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는 베타가 1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m은 뭐로 되냐? 이게 저희가 이제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책마다 조금 달라요. 책마다 어떤 책은요. 이거 m을 1로 잡는 책들도 있고요. 어떤 책들은 그 m을 베타분의 1로 잡는 책이 있거든요. 그 둘 다 약간 조금 공식이 좀 달라요. 공식이 아니라 그 증명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는 이걸로 갈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가고 이거는 그 다시 등장하는 이 책에 어, 어떤 소개 방법이 있고 그 제가 또 들었던 ESL 그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그 책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요. 오늘은 이걸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신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걸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여기를 1로 잡고 바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뀐 거냐면요. 문제가 아까 m을 최대화하는 문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미니마이즈 베타로 바꿨어요. 문제를.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가 m을 1로 하는 걸로 설정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m 대신 1을 넣어준 거예요. m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간단한 식으로 바꾼 거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라그랑지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약간 느낌이 오신 분들은 느낌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라그랑지 숙소법은 항상 최대화 문제가 아니라 최소화 문제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사실 최대화 문제도 그냥 곱하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최소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저희는 이제 미니마이즈로 지금 바꿨어요. 문제를. 라그랑지 숙소법에 넣을 수 있는 문제로 바꾼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30분인데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이해 안 되신 부분들은 바로바로 여쭤보시고요. 오늘은 아마 9시 15분까지 할 것 같거든요.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속 할게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이거 대학원생 중에 지금 이제 졸업 앞두신 분인데요. 저 가르쳐 주신 분이 저번 학기까지 해주셨거든요. 영재성 선배님이라고 통계학과 1사학번이시고 지금 이제 이번 학기가 대학원도 마지막 학기신 선배가 있는데요. 그분이 저 두 번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번 여름방학 때 한번 가르쳐 주시고 학기 중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셨는데도 그때도 이제 정도밖에 이해를 하고 저 이번 따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제대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해한 지 저도 이거 몇 달 안 됐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한 지요. 그러니까 또 제가 계속 수리통계학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수리통계학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걸 또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블록 최적화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컴퓨터학과에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선형방법론 수업이랑 제가 추천하는 머신러닝을 좀 추천하는 책들은거든요. 박유성 교수님의 통계적 머신러닝 그 수업. 그 수업은 이렇게 자세하게 안 들어가요. 그 수업도요. 이건 사실 대학원에서도 가르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거치례로요. 이제 통계학과 수업을 보면요. 통계적 머신러닝은 이거를 알고리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알고리즘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고 C랑 람다랑 이 커널들은 뭘 의미를 하는지 정도만 이제 요구를 해요. 그 통계적 머신러닝 박유성 교수님 수업에서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형 방법론 구장 교수님이 가르치신 서형 방법론에서는 이제 라수와 엣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SVM 부분에서부터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제 코어드라틱 프로그래밍 부분도 필요하고요. 이제 방금 했던 라그랑지 승수법에 대해서 좀 약간 고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아무튼 간에 그 저희 알아야 되는 수학이 엄청 많아요. SVM부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저번 주부터는요. 저번 주부터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와, 무슨 뭐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때 지금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듣고 그래도 코딩을 하면서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이거를 목요일에 이제 민재님께서 코딩을 도와주시니까 코딩을 하고 나서 그래도 재밌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그때 한번 이제 수업을 듣고 이걸 가르쳐주는 수업들이요. 블록 최적화 수업, 수능 방법론 수업,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 미분 방정식 수업, 네, 미분 방정식 수업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시면요. 그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을 또 이제 머신러닝으로 해석을 해주는 수업이 없으니까 쿠빅에서 이런 걸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블럭들이 필요한데 그 블럭들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블럭을 쌓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다시 이거 들으시면서 뭔 얘기인지 알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넘어갈게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 밴드를 크기를 최대화하는 문제를 이렇게 그 시급 파라미터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타가 뭐예요? 그 베타가 모스잖아요. 그러면 그 정확히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아무튼 저희가 옛날에 그냥 완전히
1차 방정식 문제로 생각을 하면요. 이 베타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기울기를 이렇게 줄인 거예요. 이렇게 줄인 건데 이 줄임으로써 기울기를 줄이면요. 이렇게 1에 해당하는 이 밴드, 여기가 밴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이 밴드 크기가 훨씬 더 커져요. 이렇게 그냥 지금은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그림으로. 베타를 줄임으로써 여러분 이게 밴드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부분을 밴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밴드 크기를 기울기를 줄임으로써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이건 1차원에서 그린 건데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이제 어쨌든 기울기를 줄였더니 밴드 길이가 넓어지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베타를 이제 줄이는 문제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씩 그려보면서 이거 하실 수는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SVM에서는 하드 마진이 있고요, 소프트 마진이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세연님. 네, 하드 마진이랑 소프트 마진 소프트 벡터 머신은 어떻게 다르죠? 음, 하트 바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딱 이렇게 뭐 만약에 선형이라고 하면은 딱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면 그런 거고 소프트 바지는 어느 하나하나의 그런 객체에 훨씬 더 이제 근접하게 돼서 비교가 되는? 비슷해요. 네, 맞아요. 하드 마진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단히 설명하면 아까 밴드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아까 봤듯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지우면 이렇게 이 초록색 밴드 안에는요, 이 초록색 부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 기준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이제 하드 클래스파이어가 되는데요. 이제 소프트 마진은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안에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는 안에 이런 것들이 이 밴드 안에 어느 정도 오차를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있으면요, SVM을 쓸 필요 자체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데이터는 뭐예요? 이렇게 빨간색 점이 있으면요, 이 파란색이랑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파란색이 빨간색 분포 안에도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드 마진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소프트 마진으로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 밴드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차는 허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그걸 이제 어떻게 식에 넣을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식을 넣을 거냐면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잊어버렸다. 아시는 분은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이거요. 또 잊어버렸네. 근데 이거를 지금 저는 오차라고 부를게요. 오늘은 만약에 이거 지금 아시는 분은 바로 채팅 남겨주세요. 이 오차 부분을요, 지금 저희는 여기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로 꼭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이 여기의 차이를 우리가 m을 1로 뒀잖아요. m을 1로 두는 게 아니라
m은 그대로 1인데 거기에다가 약간 오차를 허용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오차씩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대신 이 오차는 당연히 0보다는 커야겠죠. 0보다 작으면 필요가 없죠. 0보다 작은 건 뭐예요? 얘네들이 0보다 작은 애들이고 0보다 조금씩 이제 큰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써 있지 않긴 하지만 당연히 1보다는 또 크겠죠. 1보다는 또 작겠죠, 얘네들이.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m을 1로 가정을 하니까요. 지금 m을 1로 가정을 하니까 오차 안에서는요. 이 식 안에서 사실은 이건 더 커야겠죠. 1보다 더 크면 좋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거 식을 쓸 때는 이걸 다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이 식으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 m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개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얘네들 오차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 오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이 오차들을 어느 숫자, 이 C 틸다보다는 작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결정을 해놓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오차가 다 너무 오차가 이런 제한이 없으면 그 클래스파이어가 뭐가 필요해요? 클래스파이어 다 크게 잡고 다 오차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근데 저희 식에서는 이 오차는 어느 수준보다 이 C 틸다보다는 작다 합의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문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자, 이제부터 라그랑지 승수법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라그랑지 승수법을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은 라그랑지 승수법이라고 수학적인 얘기를 못해요. 왜냐?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지금 이 부분을요. 여기 부분을 이제 라그랑지 승수법을 통해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지금 C 틸다랑 C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이 오차 빼기 C를 오차 합에서 C를 빼면 이렇게 바꿔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람다 제타 좋습니다. 아니어도 제타라고 부를게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겠죠.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이 부분은 그 마이너스 람다 C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람다 C 틸다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람다 C 틸다랑 람다 C 틸다를 빼는 데는 이 베타 제로랑 베타를 최소화하는데 이 전체식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이거 얘네들은 이제 그냥 스칼라일 뿐이니까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잘라낸다,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빼주긴 빼주는데 빼줌으로써 이건 라그랑지 수법이라고 할 수가 없기는 해요. 빼주면서 이거 라그랑지 수법 정의는 명확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근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C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약 감 오죠. 여기 감 오실 거예요. 지금 이거 한 거는 저번 주에 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부분은요. 이 C랑 이 C, T라는 확실히 다른 수지만 얘네 두 개는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람다랑 C의 어떠한 관계죠. 그죠? 원래는 여기 부분이 이 C랑 이 C 틸다 부분은 서로 반비례하는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인퍼런스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얘네 둘은 남았죠. 얘네 둘이 남았는데 얘네 둘도 이제 올려줘야죠. 하나씩 올려볼게요. 지금 다시 이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 듀얼 프로그램을 여기로 다시 프라이머리 프로그램 바꿔주고 다시 라그랑지 순수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를 했어요? 이번에는 얘를 올려줬어요. 얘를. 제타들을요. 이거는 지금 조건이 n개예요. 왜냐하면 이 오차는 전체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오차를 하나씩 생각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오차들이 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오차들은 데이터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지금 라그랑지 수법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줬죠. 왜 마이너스냐? 왜냐하면 라그랑지 순수법에 대해서 라그랑지 순수법은요 조건이 그 부등호 등호 그러니까 minimize fx subject to
G IX HIX J 1부터 M 1부터 K 이렇게 쓰거든요. 마강수수법 프라임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양수로 표시가 되니까요. 이런 형태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제타 이런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 더해준 거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듀얼 프로그램을 하고 마지막 것도 이렇게 마지막 것도 이제 올려주기 전에 마지막 것도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왜 대사를 잘리는지 모르겠네.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내가 공들여서 만든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또 뭘 해줬어요? 지금 또 올려줬어요. 지금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제타 i로 바꿔준 다음에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죠. 이거 시가 많은 제타 모든 제타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해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실제 그 듀얼 프로그램이에요. 옆에 있네. 아까 이제 첫 번째를 어떻게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 밴드를 최대화하는 문제를 기울기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바꿨고요. 그 기울기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라그랑지 수수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 한식으로 바꿨는데 대신 저희는 아까 뭐를 했어요? KKT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그냥 그런가 보다 똑같게 시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랑 두 번째만 볼 거예요. 저희는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이 뭐였어요? 스테이셔너리랑 두 번째가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였죠. 첫 번째 조건을 보면요. 그냥 미분을 해서 0을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봤던 그 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0을 맞춰주면 되는 거, 0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이거 좀 이따 보고요. 지금 이거 어제 0으로 바꿨더니 이런 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가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 베타니까요. 이 베타 부분을 지금 저희가 식을 한번 볼게요. 지금 미분을 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근데 아무튼 미분을 하니까 베타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이 식을 LP로 잡았을 때 이 LP에 대해서 이제 각각 미분을 했더니 얘가 나왔다. 베타는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컴플리멘터리 스트락디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 부등호들에 대해서 쭉 가봅시다. 쭉 가서 컴플리멘터리 스트락디스는요. 이거였죠. 이렇게 부등호로 만들어진 어떠한 제약 조건들은 0으로 가야 된다. 언제? 최소가 될 때. 이 프라이머리 솔루션,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이나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꾸든 간에 그 전체적인 그 두 개가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옵티마이즈 되었을 때 알파 i, gi 그 부등호 부분들은 다 0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였어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등호 부분을 다 스포하고 있네. 여기 있다. 부등호 부분을 지금 부등호 부분을 0으로 맞춰주려고 해요. 저희가. 자, 부등호 부분을 0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약간 재미있는 SVM의 속성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이 제타는요, 0이랑 1 사이에 있는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0이랑 m 사이에 있는데 저희는 이 시간에서는 m을 1로 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얘는 딱히 제한이 없어요. 얘가 1보다 크면 뭐예요? 1보다 크면 얘네들이 1보다 더 큰 것들이면요. 이 yi가 어차피 그 fxi가 그 마이너스 n보다 작으면 yi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대로 올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에요. 어쨌든 그 n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는 부분, 그 만약에 n보다 그 밴드 밖에 있는 애들은요, 한번 정리합시다. 정리하면서 얘기합시다. 밴드 밖에 있는 애들은요, yifxi는요 항상 1보다 더 커요. 그죠? 그런데 밴드 안에 있는 애들은요 1보다 작아요. 원래는 m보다 크거나 작은 건데 m은 1이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은 0이랑 1 사이죠. 그러니까 1에서 0이랑 1 사이 값을 뺐으니까 0이랑 1 사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지금 밴드 안에 있는 애들은요. 밴드 안에 있는 애들은 얘로 빠져서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오차를 그 오차 부분을 얘를 오차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얘 부분은요. 밴드 안에 있는 애들은 여기가 어차피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숫자로 빼서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밴드 밖에 있는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밴드 밖에 있는 애들은 yifxi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얘로 빼가지고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밴드 밖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알파 i를요, 라그랑지 승수를요, 0으로 해줘야 돼요. 라그랑지 승수를 0으로 해줘야 이 컴플리멘터리 슬랙디스가 만족이 돼요. 자, 여러분, 알파 i는 라그랑지 승수고 정확하게 저희가 실제로 파라미터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값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모델을 만들 때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요. 이 알파 i는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들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밴드 안에 있는 애들은요, 이 제타랑 알파 i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이 제타 i로 알파 i가 정확히 뭔지 아직 잘 모르는데요. 이 제타 i로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밴드 밖에 있는 애들은 알파 i를 무조건 0으로 맞춰줘야 이 컴플리멘터리 슬랙리스가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 xi가 얘가 밴드 밖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요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xi가 뭐든 간에 이 xi가 1보다 넘게만 만들어주면요 이 부분을 1보다 넘게만 만들어주면요 알파이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계산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SVM은 제일 중요한 약간 제일 뭐랄까 특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SVM은요, 여러분, 밴드 안에 있는 값을 밴드 안이랑 그 밴드 그 결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영향이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그 밴드 밖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그랑지 순수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그렸을 때요, SVM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그렸을 때요, 그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9시 넘었으니까 그 지금 나가셔야 되는 분들 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이 빨간색 SVM은 이미 최적화됐다고 저희가 예상을 합시다. 근데 그러면 이 SVM 밖에 아무리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 모델 자체는요. 왜냐하면 어차피 알파이가 그냥 다 0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값들은 이 밴드 안에나 아니면 밴드에 걸쳐 있는 애들만 영향을 미쳐요. 저희는 이 밴드 안에 있거나 밴드에 걸쳐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프트 벡터라고 불러요. 얘네들을요. 얘네들을 소프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여기 안에 이 밴드 안에 있는 밴드 안에랑 밴드에 걸쳐 있는 이 애들을요. 이 데이터들을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정의가 이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 때문에 만들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요. 저도 이거는 이해 잘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이 밖에 애들은 SBM에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그럼 알파이랑 그 제타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이 부분은요. 아까 이 식이었잖아. 이 식을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렇게 바꿔요. 이거 어떻게 바꾼 거냐면 이 베타 t xi를요. 이 베타 t xi를 여기에 이 베타에다가 얘를 넣어준 거예요. 얘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면요. 알파 아이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알파 아이들을 구해주고 나서 식을 마지막으로 알고리즘들을 쭉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이가 약간 이제 마지막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얘네는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앞에서부터 제가. 그래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이거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부분은요 말이에요. 아무도 안 써요. 지금 한 거는요 그냥 어차피 LDA랑 QDA가 하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그 잠시만요. 저희가 설명이 여기까지밖에 없나? 와, 너무 많네. 아. 그리고 잠시만요, 여러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저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여기 구하냐, 이걸 여기 이렇게 어떻게 구하냐는 절대 설명 못해요. 제가 이거는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블록 최적화 수업을 들어야 돼요. 블록 최적화나 미분 방정식 수업을 들어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학기 내용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 이걸 푸는 방법은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이거 손으로는. 아무튼 쿼드랙 프로그래밍 등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 이거는 지금까지 선형적인 방법으로 봤던 건데 SVM은 성능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이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컬널 트릭이라는 문제로 바꾸면서 문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XTXJ를 이제 쿼드랙 프로그래밍을 저희가 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X를요. 이 X들에 대해서 커널을 적용을 해주면서요. 저희가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건 어차피 손으로 절대 못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명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컬러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아마 그 이다운인가?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컬러라는 게 뭐였어요? 벡터라는 것들을 스칼라로 바꿔주는 거를 컬러리라고 했었죠. 저희가 뭐를 사용해서 거리를 사용했어요. 그 벡터에서 얘기를 하는 거리를 저희가 구한 다음에 거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거리에 의해 부여하는 함수를 컬러 함수라고 했고 그 함수는 벡터를 스칼라로 바꿔주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 커널들을 이제 리니어 커널, 가우시안 커널, 폴리노멀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을요 지금 다 상수기는 한데 이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폴리노멀 커널 안에서 여러 가지 커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아니 죄송해요. 다시 되돌아갈게요. 그런데 이제 그 커널 펑션을 이제 사용을 하면요, 이 커널 펑션들을 얘네들을 대신해서 얘를 여기로 넣어주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증명을 하는 것은요 좀 많이 어렵거든요. 여기 증명하려면요 RKHS라고 해가지고 커널 스페이스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약간 엄청나게 많은 것도 배울 수 있는데 정확히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1차원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X1에 대해서요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 파란색이에요. 근데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이거 선형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선형적으로 저희가 딱 이렇게 선을 이렇게 두 개 그릴 수는 있는데 한 선으로 여기 주황색 부분이랑 여기 주황색 부분이랑 여기 노란색 부분을 구분할 수 있냐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서양 모델로는 이걸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저희는 커널을 사용을 하면요. 이 커널을 저희가 벡터를 1차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는 하긴 1차 스칼라로 바꿀 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이 커널을 여러 개 쓰면요. 커널 비슷한 커널들 여러 개 쓰면요. 쓴 다음에 벡터로 바꿔주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게 그 벡터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커널 여러 개 쓰면서 스칼라를 벡터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요. 지금 이 커널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 주황색 부분들을 이 주황색 부분들을 이랑 노란색 부분들을 구별을 하는 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가 이제 커널 트릭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커널을 줌으로써 선형적으로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커널 트릭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시예요. 지금 이것은 선형적으로 절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자를 수도 없죠. 저희가 하나선으로 제 말은요. 그러니까 딱 하나 선을 딱 그었을 때 이것을 노란색이랑 이 검은색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해주면요. 이걸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3차원으로 바꿔줌으로써 이 식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를 수 있게 바꿔주는 것이 이제 커널 트릭이에요. 근데 이제 커널 서포트 머신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방금 사용을 했던 이거를요, 이 x1, x2를요, 이런 3차원 벡터로 바꿔주는 거를요, h라고 생각을 합시다. h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었을 때요, 이거는 그냥 i랑 xj에 대해서 커널 디스턴스 펑션을 사용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전에 아까 배웠던 얘네들을 이 리니어 커널, 가우시안 커널, 폴리노멀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는 xi랑 xg에 대해서 그대로 거리에 의해 부여한 함수인 커널에다가 그대로 넣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저도 이거 손으로 절대 못 풀고요. 여러분 이거 컴퓨터에다가 해보잖아요. 큰 데이터에 하면요 몇 시간 걸려요. 이거 진짜로. 제가 그래서 SVM을 다 좋아하는데요. SVM이요. SK런에서는요. 다른 것들은 코어 개수라도 정해줄 수 있고 이거 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긴 할 건데요. 이게 여러분이 CPU에 코어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코어가 노트북은 대체로 이제 2개에서 8개 정도 사용을 하고요. 8개면 진짜 좋은 컴퓨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근데 대체로 2개 더블 코어나 아니면 쿼드러 코어를 해가지고요. CPU가 2개나 4개의 코어를 사용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컴퓨터는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체로 SK런은요. GPU에는 안 돌아가거든요. CPU에만 돌아가거든요. 그럼 CPU에다가 이 코어를 몇 개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패럴렐 컴퓨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코어를 다 사용을 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냐면요. SK런에서는 njobs라는 걸 해가지고 이 njobs가 이제 디폴트는 1이고요. 여러분이 -1로 설정을 해주면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요. 함수에다가 파이썬 함수에다가 SK런 파이썬 함수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요. 그 모든 코어들을 다 사용을 해요. 그 컴퓨터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4코어면요. 컴퓨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4개의 코어를 사용을 하면 그 4개의 코어를 다 사용을 하게 되니까 계산에 4등분을 하겠죠. 전체적인 시간을요. 그죠? 그 콜앱 하시는 분들이 이거 못 써요. 콜앱은 코어가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못 쓰는데 콜앱 쓰시는 분들은 노트북에 직접 돌리시는 분은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SVM은요 이게 없어요. 이 부분이 다른 함수는 다 있는데 얘만 없어요. SVM만. SVM은 무조건 1코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 컴퓨팅 속도가 진짜 오래 걸려요. 이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하는 게 생각보다 컴퓨터가 작업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SVM을 하는 전용 패키지가 따로 있거든요. SVM 전용 패키지가요. 근데 또 그거는 또 이제 여러분들 또 GPU를 또 해야 되고 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SVM
빨리 개선해주는 패키지가 따로 있는데 이건 또 GPU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컴퓨터 사양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SK런을 쓰시는 대신에 이번에 과제를 하실 때 여러분 개인 과제잖아요. 이번 주부터 개인 과제를 하실 때 조금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크면 계산 속도가 오래 걸릴 거고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콜앱에서 OK 누르면 이제 계산이 거의 바로 나오잖아요. 이 SK런은 SK런에 대해서 SVC를 사용을 하면요.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하면요. 여러분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콜앱에서도요. 미리 각오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려놓고 결과가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나오지? 중지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 속도가 커널 트랙은 좀 오래 걸립니다. 커널 트랙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자료인데요.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네. 2분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힌지로스에 대해서는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건데 그냥 넘어가게 생겼네요. 힌지로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드 서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 오늘 너무 늦었네요. 제가 오늘 9시에 오늘 7시에 딱 시작을 했으면 딱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디스턴트 트리 리그레션이랑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이랑은 리그레션에 대해서 비서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핸즈온 ML이 진짜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힌지로스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 보충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힌지로스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힌지로스가 저번 주에 배웠던 4단원이랑 5단원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건 설명하지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 정말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유튜브에 바로 올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